학생들하고 상담을 좀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외고 학생들이 전반적으로 수학을 좀 싫어합니다. 그래서 수학을 비중을 높이지는 않더라도, 그러니까 좀 못하는 것과 달라요. 못하지는 않더라도 수학을 그닥 좋아하지 않는 학생들이 외고에 많이 가요. 그리고 또 상담을 하다 보면 여고를 선택하는 학생들도 수학을 그닥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우리 이화외고는 전국에서 외고 중에서 유일한 여고입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전반적으로 수학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경향이 조금 있어요. 이게 진짜 팩트고요. 근데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외고라 하더라도 제가 수학 덕분에 명문대를 간 친구들은 많이 봤어요. 그런데 수학을 버림에도 불구하고 명문대를 갔다 하는 친구들은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고를 선택을 했다고 하더라도 내가 어문계열이나 이쪽으로 특성화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가서 그러면 그쪽 계열만 선택을 할 수 있지 상경대나 이쪽은 수학 등급이 받쳐주지 않으면 거의 조금 힘들다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자, 근데 이화여고에서 학생들은 이렇게 좀 수학을 싫어하거나 자신이 없어하는 학생들이 많이 감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기준은 굉장히 높습니다. 저는 뭐 이화 정신을 따라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여자라고 하더라도 수학을 뒤로 미루거나 뭐 이러지는 않고 오히려 선도하고 나가자 뭐 이런 마음이신 것 같아요. 외고 중에서 여고 중에서 난이도는 최상입니다. 그러니까 갭이 굉장히 벌어지겠죠. 그래서 학생들이 너무너무 힘들어해요. 그런데 아무리 이화여고, 그러니까 여고나 외고 학생들이라고 하더라도 수학을 잘하고 좋아하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 9등급제는 1등급이 딱 5명이었거든요. 그 학생들이 돌식이에요. 그래서 1등급을 딱 4명에서 5명이 확 고정이 된 순간 나머지 학생들은 아무리 해도 그걸 쫓아갈 수가 없어요. 딱 이런 느낌이에요. 내가 중학교 때부터 이론과를 가고 싶어서 열심히 이론을 준비해서 학교를 딱 들어갔더니 옆에 제일 높고가 앉아있는 거예요. 이게 극복이 잘 안 되니까 애들이 너무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희소식이면 희소식이고 좋다면 좋은데 여기 방향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학교의 난이도가 3, 4년간 최근 좀 낮아지고 있어요. 이게 확 낮아지고 끝나는 상황이라면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못하겠는데 매년 점차 낮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아마 학생들이 너무 괴롭히지 않았나 선생님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학생들이 좀 교육을 살리기 위해서 난이도를 좀 낮춘 것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등급이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바뀌면서 좀 안도하는 느낌인데 2등급만 받아도 조금 잘한 것 같아요. 근데 예전으로 치면 3등급인데 그리고 1등급과 2등급이 묶여서 1등급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는 내가 어느 정도 공부하면 2등급이 아니고 1등급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수학을 아주 잘하는 학생들은 좀 손해겠지만 이렇게 부담이 완화가 됐으니까 저 수학을 버리고 나는 제끼겠다 막 이런 생각을 드시면 절대 안 되고 수학을 최대한 열심히 하셔야 되는 게 학생들과 어머니들의 생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자 이화여고 시험 방식을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필 수행을 먼저 보시면요. 여기 50점이에요. 근데 학생들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만점을 받지 않으면 이상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50점은 그냥 일반적으로 공부하는 학생들이라고 하면 다 맞출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부담을 안 가지셔도 괜찮아요. 근데 각각 중간 기말이 25점 만점이에요. 그래서 엄마 18점 받았어 이러시면 혼내시면 안 돼요. 한 2등급 선입니다. 근데 25점 만점이었는데 예전에는 1등급 컷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인물들이 있다 보니까 1등급 컷은 굉장히 높아요. 23점 정도 돼요. 그런데 2등급 컷은 지금 말씀드린 건 9등급제입니다. 근데 2등급 컷은 확 내려가고 한 18점대로 확 내려가고요. 그 다음에 평균은 15점 이하로 내려가게 돼요. 그러니까 100점으로 환산했을 때 50점대가 평균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생들이 굉장히 공부하기 힘들고 공부에도 점수가
의욕도 안 나고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5등급제로 바뀌면서 이번 1학년들이 처음으로 5등급제를 하고 있는데 20점대나 21점대에서 조금 형성이 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낮게는 시험 문제가 조금 어렵다 하면은 19점 정도 이렇게 반영이 되고 있고, 자, 요거는 꼭 알아두시면 좋지만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화여고의 출제 경향을 조금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출제 경향이 부교재를 좀 보시면 중요한데 학교 프린트가 매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학교 프린트를 가지고 과제를 내시든지 수업을 진행을 하세요. 그런데 이 학교 프린트 내용이 뭐냐면 모의고사 기출 문제예요. 그러니까 뭐 자이스토리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잘 알고 계신 분들도 있을 텐데 자이스토리의 요약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화여고 선생님들이 참 수학을 좀 정성을 들여서 가르치시고 준비를 하시는구나 느끼는 게 학교 시험 문제도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좋고 그 다음에 이 학교 프린트도요 매해 업데이트가 돼요. 그러니까 어떤 시험을 봤는데 예를 들면 올해 같은 경우 25년도에 굉장히 좋은 문제가 있다. 그럼 바로 다음 연도에 반영이 됩니다. 고쳐지고 없으면 굳이 반영은 안 하시되 이 문제는 꼭 가르치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면 바로 반영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러시다 보니까 조금 지치신 것 같아요. 매해 이렇게 신경을 쓰다 보니까 힘들어지셔가지고 올해는 2학년은 그냥 학교 프린트를 계속 유지를 했는데 1학년 같은 경우는 EBS 모의고사 기출문제집을 부교재를 채택을 했어요. 그런데 아마 제 생각에는 이번 1학년들 예비 고일들도 그렇게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래서 이게 학교 프린트보다 이 학교 프린트가 이 부교재 채택한 것보다 딱 중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주 어려운 문제도 없지만 그렇다고 만만한 문제가 없는 게 학교 프린트인데 부교재는 의외로 공부를 하면 1등급 문제를 제외하면 학생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풀만한 그런 문제가 나오고 그래서 난이도도 좀 많이 낮아지고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기출문제 위주로 학생들이 반드시 공부를 해야 된다. 근데 학교 프린트는 양이 적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서는 공부를 했다고 볼 수가 없어요. 수학 공부를 지금부터 제가 좀 제대로 공부하는 수학 공부를 말씀을 드릴 건데 그 양 가지고는 많이 부족하니까 다른 기출문제집을 조금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EBS 기출문제집 특징이 1등급이 정말 어려운 경향이 있는데 그 문제는 시험범위에서 좀 빠졌었어요. 그래도 저희는 다 가르칩니다. 그런데 학생들은 그게 숨어있는 걸 몰라요. 똑같이 나오진 않지만 그 문제를 풀어야 풀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시험범위에서 빠졌다고 학생들은 풀기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요것까지도 나름대로 부교재인 만큼 끝까지 다 공부를 하셔야 되고 조금 안타까운 거는 EBS 부교재가 매년 업데이트가 되지는 않아요. 자이스토리나 학교 프린트는 매년 업데이트되는 반면에 그래서 그 문제가 좀 고착화되어 있어서 최근 기출 문제는 따로 좀 보셔야 됩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자, 그러면 이화여고 학생들이 수학을 공부를 할 때 뭐가 문제인지 한번 보시면요. 자, 요 대부분 학생들 실제 공부법인데 요게 뭐냐면 학습량만 확보된 경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들 설명회 오시면 말씀을 드리면 우리 수학 싫어하지 않고 나는 중학교 때 거의 다 만점 받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요. 그 학생들은 어머니들 되게 칭찬을 해주셔야 돼요. 힘든 와중에도 그냥 열심히 한 겁니다. 진짜 학습량이 확보가 되면 중학교 수준 시험 문제는 우리 학생들이 굉장히 우수하거든요. 만점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올라가면 이것만 유지를 하면 제가 여기다 좀 써놨는데 필패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원하게 3등급 받고 등급이 못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이번 겨울방학에는요 제대로 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저는 이거 전공법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좀 제 소개를 잠깐 하면 지금까지 거의 이과, 치의학과 그리고 수능 고3 준비를 제가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수학을 정말 잘하는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수학을 공부를 잘하고 수능을 만점을 받을 수 있고 하는지 제가 알거든요. 그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수학을 제대로 공부를 하는 건데
외워서 공부를 하고 그러는 게 아니고 내용을 일일이 문제 하나하나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처음에 공부를 할 때 개념을 배워요. 그 개념을 배웠으면 얘가 어디까지 확장이 되는지 유형을 공부를 하면서 학생들이 익힙니다. 그리고 나면 얘를 어디까지 어려운 문제나 힘든 문제를 어디까지 해결을 해야 되고 내가 어느 수준까지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이거를 좀 알아내야 되거든요. 이게 몸에 체득화되어 있어야 돼요. 이 공부 방법이 유지가 돼야 돼요. 그런데 학생들은 그냥 열심히 문제만 풉니다. 그럼 나중에 가서는 노동에 가까워져요. 그래서 시험 보면 까먹어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번 시험을 보면서요. 이화여고 학생이 아니고 타학교 학생인데 두 학생의 반응이 딱 이렇게 나왔어요. 똑같은 부교재를 가지고 시험을 봤는데 좀 시험을 못 본 학생이 있어요. 그 학생이 선생님 부교재에서 시험 문제 하나도 안 나왔던데요. 열심히 부교재 공부했는데. 그런데 또 다른 학생이 이렇게 얘기해요. 선생님 부교재에서 본 거 그대로 다 나왔어요. 학생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정말로. 똑같은 시험지를 가지고요. 이거를 어머니들한테 이렇게 예시를 드릴게요. 어머니들 요리들 다 잘하실 텐데, 그렇죠? 어머니들이 미트볼 만드실 때 토마토 소스 쓰시죠? 스파게티 만드실 때 쓰시죠? 거의 농도 차이나 이런 게 차이는 있지만 베이스가 같을 거예요. 그러니까 미트볼 만들 때하고 스파게티 만들 때 어머니들이 부담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아빠한테 갖다 줘보세요. 스파게티 갖다 주면 저녁에 무슨 면 요리야 이러시다가 미트볼 반찬으로 주시면 역시 우리 승치 요리 잘해 막 이럴 거란 말이에요. 두 개를 전혀 다르게 받아들여요. 베이스가 같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차이를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본적인 내용을 깨닫지 못하면 이걸 일일이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학습량이 확보가 돼도 지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생들이 그거를 깨달을 수 있을 때까지 학습 방법을 먼저 바꾸시고 그 다음에 학습량이 확보가 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써놓은 건데 이과 학생들이라고 하더라도 공부만 열심히 해가지고서 등급이나 등수가 바뀌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다른 학생들도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특히 1등급, 2등급 학생들은 진짜 미친 듯이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3등급 학생이 2배 이상 공부하지 않으면 그걸 쫓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게 더 필요하냐면 진짜 좀 간절한 마음, 내가 진짜 잘하고 싶다, 수학을 진짜 좀 잘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으면 이 세 가지가 융합이 되면 아마 학생들이 공부를 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조금 말씀드릴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화외고나 여고의 특징이 뭐냐면 성적이 오르고 등급이 올라가려면 이 세 가지가 다 결합이 돼야 되는데 이게 그렇게 쉽지는 않거든요. 정말로 외고 특징이기도 하고 학생들이 이렇게 조금 수학을 진심으로 하는 학생들이 별로 없다 보니까 그래서 1학년 1학기 때 성적이 고착화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딱 거의 한 번 바뀌는 상황이 언제냐면 1학년 여름방학 때 한 번 바뀔 수는 있어요. 왜 그러냐면 1학기 때 생각보다 자기가 공부를 못했거든요. 시험 성적이 안 나오니까 충격을 받아요. 그럼 학생들이 절박하게 매달리기 시작을 해요. 그럼 여름방학 때 어느 정도 복구를 해서 등급이 올라갈 수는 있는데 드라마틱한 그러한 등수 향상은 조금 보기 힘들 거다. 그래서 좀 첫 단추를 좀 잘 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먼저 학습 방법이 몸에 좀 배도록 이렇게 좀 열심히 공부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실제로 공부를 할 때 어떤 점을 생각을 해야 이런 것들이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느냐. 자, 수학적인 표현이나 도형이나 그래프를요 자꾸 뒤로 미루시면 안 돼요. 학생들이 이런 애들을 맞닥뜨렸을 때 힘들어하거든요. 그러니까 뒤로 미루다가 전날 외워서 문제를 풀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깨닫기 시작을 하면 나름 또 재밌습니다. 뭐 이걸 언제 실감을 하실지는 모르겠는데 나름 재밌어지는 상황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재미가 없어도 1학년 때 이런 과정들이 나오는데 이거를 닦아야지만 2학년 때 최고 난도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게 안 되어 있으면 이런 수학적이나 이런 표현을 자꾸 멀리하고 그래프, 함수, 뭐 집합의 개념 이런 것들이 특히 이화외고가 그런 걸 좋아하세요. 말로 서술해서 숫자만 변형하고 이런 거보다 수학적인 표현을 너희들이 먼저 해석할 수 있니? 요거를 많이 물어보시니까 공부할 때 방향을 조금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2번은 좀 많이 얘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문제를 풀었는데
공식을 외워서 이렇게 쫙 과정이 없이 점프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쉬운 문제는 그렇게 갈 수 있는데 어려운 문제도 내가 문제 푸는 방법이 외워져 있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갈 수는 있지만 그냥 암기를 해서 그냥 해버리면 이건 나중에 남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공부는 열심히 했대. 몸에 남는 게 없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논리적으로 해설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화여고 학생들 같은 경우는 모의고사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출문제집은 따로 구하셔서 학교 부교재를 선택을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EBS 문제집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좀 더 폭넓게 공부하고 싶다면 모의고사 기출문제집을 하나 정도는 푸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겨울방학 때 아마 학원의 도움을 안 받는다면 고난도 문제까지 다 해결하기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 그걸 제외하고서라도 기본적인 베이스는 조금 닦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겨울방학에 공부하는 목표를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공수, 공통수학 1, 2, 1학년 과정이거든요. 끝까지 다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어머니들이 좀 계세요. 우리 애 선행 열심히 했는데 대수, 미적분까지 다 했어요. 자, 학생들이요 선행을 열심히 했습니다. 저 학생들 열심히 한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렇게까지 깊이 있게 공부하진 않았을 거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저희가 아마 제가 알기로 요인물에 이화여고 기출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 문제가 많이 쉬워진 문제예요. 요 문제를 한번 50분 제한을 딱 걸어놓고 학생들한테 풀어보라고 했을 때 만족스러운 점수가 안 나올 거예요. 20점 이상 받기가 힘들 겁니다. 그래서 한번 요것들을 풀어보시라고 저희가 유인물에다가 넣어봤고요. 대신에 딱 50분 시간 제한 주셔야 됩니다. 시간 제한 주셔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2월 달에는 공수원을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 돼요. 아주 깊이 있게 공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공수2까지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여름방학이 이제 3주밖에 안 주어져요. 거기에다가 또 여행 같이 한번 가시고 나면 보름이에요. 그런데 2학기 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학적으로 굉장히 낯선 단어를 많이 접합니다. 명제가 나오고요. 도형이 나오고 중학교 때 했던 도형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함수가 나오고 함수가 가장 어렵습니다. 이런 것들이 여름방학에 단 며칠 가지고 해결이 힘들어요. 그래서 공수2만큼은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과정이 굉장히 넓거든요. 그래서 학기 중에 이런 구석에 있는 작은 문제 하나 이런 거 학교에서 출제할까 싶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것까지 학기 중에 손대기가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이번 겨울에 그런 것까지 다 한번 훑어보셔야 됩니다. 훑어보셔야 되고요. 자, 3번 이거 중요한데요. 아까도 선생님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린 게 좀 학습량은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같은 문제를 반복하는 거는 이건 약간 노동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항상 기준을요. 테스트가 내가 풀기에 살짝 버거운 문제 24문제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18문제 이상 맞추기 힘든 테스트지를 가지고 연습을 하는 게 좋아요. 그래야 아는 문제는 확실하게 빠르게 푸는 연습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려운 문제를 내가 자꾸 사고를 하고 오답을 풀었을 때 도움이 조금 될 겁니다. 근데 이게 조금 문제인데 학생 스스로 공부할 때 그런 테스트지를 만들거나 문제집을 가지고서 이런 거 하기가 조금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솔직하게 제가 말씀드리면 이런 것 때문에도 학원의 도움을 조금 받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조금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논리적으로 서술하듯이 연습하는 거 요거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내용하고 일치하고 있으니까 반드시 이렇게 좀 공부를 했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저희 뉴스카이에서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느냐. 이게 막상 2달 동안 이렇게 2,500문제에서 3,000문제 정도 테스트를 한다고 하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평균적으로는 매일 50문제 정도예요. 근데 매일이에요. 꾸준하게 50문제예요. 하루를 스킵하면 그 다음날 100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이걸 꾸준하게 할 생각을 하셔서 자, 이렇게 하셔야 되고 자,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요. 오답을 반드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냥 풀었다 하고 넘어가면 절대 안 돼요. 내가 틀린 문제들을 반드시 해결을 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언제 제가 여기다 이렇게 써놨는데 문제가 내 것이 될 때까지 요거를 꼭 연습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판단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이게 내게 됐는지 안 됐는지 잘 학생들이 못 느낄 때가 있거든요. 그 판단 기준을 알려드릴게요. 내가 처음 본 문제
낯선 문제, 아주 어려운 문제인데 뭐 어떤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내가 지금까지 배운 개념이나 유형이나 이런 것들로 내가 스스로 한번 풀었더니 답이 맞았다. 그런 상황이 많이 벌어지거든요. 그때 수학이 재밌어져요. 그러면 내가 이 문제를 알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뭐 저희 원장님은 싫어하실지 모르겠지만 뭐 저는 저 9층에 있는 뉴스카이 수학학원에서 말씀을 드리러 왔지만 꼭 저희 학원을 막 무조건 오셔서 하시면 제가 잘 등급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런 얘기보다 어머니들한테 솔직하게 저는 항상 학생 위주로 말씀을 드리거든요. 내 아이한테 맞는 학원이 뭔지 요걸 선별하는 팁을 좀 알려드릴게요. 일단은요, 이화여고가 어려운 문제들이 출제가 많이 되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명쾌하게 해설해 줄 수 있는 선생님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풀어주기만 하는 게 아니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문제가 무슨 내용을 담고 있어서 다음에 어떻게 얘를 활용할 수 있는지까지 깔끔하게 풀어주실 수 있는 선생님이 계신지 보셔야 돼요. 그런데 그거 어머니들이 학원 가서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하셔서요. 이거는 학생들의 평가를 받는 게 좋습니다. 무슨 얘기냐? 입학생들이 선배들을 만날 기회가 있을 거예요. 선배들한테 수학학원 어디 다녀요? 하고 물어보라고 걱정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언니들 반응이 나 어디 다녀 이런 반응이 있고 나 어디 다니는데 선생님 정말 좋아 진짜 잘 가르치셔 하는 반응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그런 학원을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잘 가르치신다고 하더라도요 문제는 내 아이를 좀 신경을 써줄 수 있는지 이런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내 아이를 잘 케어할 수 있는 학원인지를 판단하셔야 되는데 그건 어머니들이 판단하셔야 되는데 이건 반대입니다. 학생들의 평가가 아니고요. 어머니들의 평가를 조금 받아야 돼요. 어머니들이 이 선생님이 내 아이에 관심이 있고 상담도 많이 하고 이 아이의 변화를 학원에서 눈치채서 먼저 연락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지 아셔야 되는데 그게 학생들과 다르게 어머니들은 교류 관계가 조금 없잖아요. 그러니까 커뮤니티나 SNS를 보시는 것도 있지만 거기도 지금 이제 광고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팁을 하나 알려드리는데 반대로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학원에 상담을 받으러 갔을 때 학원에서 뭐를 관심 있어 하는지 반대로 질문을 한번 체크해 보세요. 우리 아이가 어디까지 공부했는지, 중학교 때 성적이 어땠는지, 무슨 책을 가지고 공부를 했는지, 이거에 관심을 두는지, 아니면 우리 아이가 성격이 어떤지, 전공을 뭐를 하고 싶어 하는지, 수학 공부를 싫어했는지 좋아했는지, 연산을 잘 하는지 덜렁거리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이한테 조금 관심이 있는 학원이 그런 상담을 한다면 학생들이 왔을 때 이 아이한테 특화된 방향성이나 이런 공부 방법을 제시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가 어머니들한테 조금 도움이 되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설명회가 끝나면 저한테 직접 물어보셔도 되고 그 다음에 저희 바로 9층에 있으니까 9층에서 또 선생님들하고 상담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이렇게 합격자 발표하자마자 설명회 오시고 하신 이런 부모님들의 간절한 마음이 학생들한테도 바로 전달이 돼서 3년 뒤에 또 좋은 명문대에서 입학 설명회를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